할아버지 또 화장실 가세요? 새벽 2시, 3시, 4시. 매일 밤 반복되는 이 질문이 당신 집에도 들리고 있나요?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미안한 마음에 괜찮아, 금방 올게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73세 박만수님 댁에는 이제 새벽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도 화장실 불빛도 아내의 한숨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아요. 가족의 걱정을 덜어준 건 비싼 기계도 특별한 약도 아니었어요. 단지 물과 소금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을 바꾸는 건 약 한 알이 아니라 비율, 시간, 품질이라는 단 3글자입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당신의 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노인 영양과 수분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이지연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백 분의 야간요 고민을 함께 풀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만을 모았어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고 믿으세요. 싱겁게 먹으면 혈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밤마다 깨는 걸까요? 왜 입은 더 마르고 다리에는 쥐가 나는 걸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몸이 무거운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당신의 밤을 바꿀 단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이 꿀팁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가족의 밤도 조용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해보죠. 작지만 확실한 변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잠깐만요. 혹시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신가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공개할 0.9%의 비밀, 이것만 알아도 오늘 밤이 달라집니다. 이 숫자 하나가 당신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 화장실이야? 새벽마다 들리는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박만수님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73세 전립선 검진은 큰 이상이 없었지만 밤이면 2-3번씩 깨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낮에는 졸음이 밀려와 손주 등교를 바래다 주는 일도 버거웠고요. 아침 혈압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상이었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높아지곤 했어요.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충실히 지킨 지 10년이었어요. 국물은 밥만 먹고 젓갈은 끈다시피 했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먹고 장아찌도 멀리했습니다. 물은 좋다기에 하루 2리터를 목표로 했고 갈증이 심한 밤이면 취침 직전 컵으로 2-3잔을 연달아 마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물을 많이 마셨는데 입은 더 마르고 다리엔 쥐가 자주 났으며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른 적도 있었어요.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려 할 때 딸이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물만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도 봐야 해요. 병원에서 쓰는 생리식 염수 0.9%라는 숫자, 그리고 저녁 시간대의 수분과 카페인 관리가 키포인트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딸은 간호사였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배운 지식을 아버지에게 적용해 본 거예요. 박만수님은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2시간 전 미지근한 물 200ml에 미네랄 소금 1.8g, 작은 계량 스푼으로 평평하게 한 스푼을 정확히 재서 한 컵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완전히 끊었고요. 그동안 식후 커피를 즐겼는데 이제는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바꿨습니다. 취침 3시간 전부터 큰 물은 멈추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마셨어요. 저녁 간식은 플레인 요거트와 호두, 호박씨로 바꾸고 국과 찌개는 싱겁게 하되 된장이나 멸치 육수로 감칠맛을 채웠습니다. 마늘과 생강, 들깨가루를 활용해서 풍미를 더했어요. 첫날 밤 한 번만 깼어요. 새벽 4시쯤이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째에는 0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아침엔 얼굴이 개운했고 체중 변화 없이 발목 붓기가 덜했습니다. 양말 자국도 예전보다 얕아졌어요. 무엇보다 손주가 할아버지 오늘 푹 주무셨어요? 라고 묻는 대신 같이 산책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예전엔 피곤해서 엄두도 못 냈는데 말이죠. 박만수 님은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덜의 미약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요. 과도한 저염은 구강 갈증을 키워 물을 더 마시게 만들고 이뇨제와 겹치면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염분마저 부족하면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비율과 시간, 품질을 맞추면 몸은 조용히 리듬을 되찾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해요. 필요한 걸 주면 제대로 반응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음식 이야기와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의 밤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 대신 한 컵의 정확함에서 시작해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물 200ml, 소금 1.8g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혹시 된장국을 드실 때 소금을 더 넣으시나요? 국물이 싱겁다고 느껴지면 습관적으로 소금을 더 뿌리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발효의 비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구수한 된장에 두부와 미역을 넣은 국 한 그릇, 여러분도 자주 드시죠? 아침 식탁에 빠지지 않는 메뉴일 거예요. 그런데 이 국이 야간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발효 된장의 감칠맛은 소금을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깊은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두부와 미역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은 풍미로 염분 가용량을 줄이면서도 식사 만족도를 높여 총 나트륨 섭취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된장을 쓰면 소금을 30% 이상 줄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박만수님은 국물은 얕게 먹고 건더기를 늘려 포만감을 유지했어요. 국그릇에 국물을 반만 담고 두부와 미역을 가득 넣었죠. 그러자 취침 전 과도한 음수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배가 든든하니 물을 벌컥벌컥 마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1인분 기준으로 물 300ml에 된장 티스푼 반에서 하나 정도, 두부 80g, 미역 한 줌 불려서 넣고 끓인 뒤 소금은 추가하지 마세요. 대신 파와 참깨로 풍미를 보강하면 됩니다. 마늘 다진 것 조금,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으면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요. 다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 관리가 필요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시판 즉석국은 나트륨이 높으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 된장국은 짜게 느껴지는가가 아니라 나트륨이 몇 mg인가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맛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감자 이야기입니다. 삶은 감자 1개에 올리브오일과 미네랄 소금 한 꼬집만 뿌려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감자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중간 크기 감자 1개에 칼륨이 약 600mg 들어있어요. 포만감도 높아서 밤 시간대 폭음수나 군것질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충분한 칼륨 섭취는 나트륨 배설과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중요한데 감자는 이 비율이 아주 좋아요. 야식 대신 감자 1개로 교체한 분이 계셨는데요. 새벽 구강 갈증이 완화되면서 기상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라면이나 과자를 찾던 습관을 감자로 바꾸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대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감자 1개를 삶아서 으깨고 올리브오일 1티스푼과 미네랄 소금 한 꼬집,
0.2에서 0.3g 정도만 뿌리면 됩니다. 후추를 살짝 뿌리면 더 맛있어요.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를 곁들이면 레스토랑 요리 같은 느낌도 나고요.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개로 줄이거나 데친 물은 버리는 게 좋아요. 감자를 물에 담가두면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니까 이 방법도 활용하세요. 여러분 혹시 허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배가 고프면 갈증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진짜 갈증인지 허기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에 호두와 호박씨를 곁들인 간식입니다. 무가당으로 드셔야 해요. 당분이 들어가면 오히려 갈증이 생깁니다. 요거트의 칼슘과 소량 나트륨, 견과류의 마그네슘과 아연이 근경련과 신경 흥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신경 전달에 중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수예요.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유제품 기반 칼슘과 칼륨 섭취는 일부에서 혈압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저지방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던 분이 저녁 간식을 이걸로 바꾼 후 수면 중 경련 빈도가 확 줄었다고 체감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속하니까 거의 쥐가 나지 않더래요.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었던 거죠. 플레인 요거트 150g에 호두 2쪽 호박씨 1스푼을 넣으세요. 당분은 생략하거나 꿀을 1티스푼 이내로만 넣으시고요.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단맛 없이도 풍미가 좋아집니다. 블루베리 서너 알을 얹으면 항산화 효과도 더해지고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은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시고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호두는 하루 23쪽, 호박씨는 12스푼이 적당합니다. 내 저녁 간식이 카페인이나 당분 위주로 수면을 방해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초콜릿,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건 밤에 드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오이로 만든 상큼한 샐러드입니다. 레몬과 올리브오일, 소금 한 꼬집만 뿌리면 완성이에요.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죠. 수분이 풍부한 채소에 미세한 나트륨을 더하면 입마름 중심 갈증을 진짜 탈수로 착각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에요. 수분과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량의 나트륨은 체액 분배와 구강 건조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나트륨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수분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야식을 이 샐러드로 대체한 분이 취침 전 폭음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박이나 참외를 밤에 많이 드시면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샐러드로 바꾸니까 수분은 보충되면서도 소별량은 늘지 않았대요. 토마토 1개, 오이 반개, 레몬즙 1스푼, 올리브오일 1티스푼,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됩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넣으면 더 아삭하고 바질 잎을 올리면 향이 좋아요. 부종이나 혈압 악화가 느껴지시면 소금은 생략하고 바질이나 딜 같은 허브를 활용하세요. 허브는 나트륨 없이도 풍미를 더해줍니다. 오레가노, 타임, 로즈마리도 좋아요. 여러분 혹시 목의 건조감을 전신 갈증으로 착각해서 물을 과하게 마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입만 마른 건데 물을 한 컵씩 벌컥벌컥 마시면 당연히 밤에 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4가지 음식만 잘 활용해도 밤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된장국, 감자, 요거트, 샐러드. 특별한 재료가 아니에요. 집에 다 있는 것들이죠.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리식염수 0.9%를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병원에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챕터에서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물 200ml에 뭘 넣어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생리식염수 0.9% 병원에서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링거 맞을 때나 보는 그 투명한 액체 말이에요. 사실 이 비율은 우리 체액의 삼투압과 가장 가까운 농도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림프액, 세포 사이 액체가 다 이 정도 농도예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물 200ml에 미네랄 소금 1.8g을 넣으면 됩니다. 작은 계량 스푼으로 평평하게 한 스푼 정도예요. 디지털 저울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잴 수 있고요. 이걸 저녁 식사 2시간 전에 한 컵 마시고 취침 3시간 전부터는 큰 물을 중단하세요. 3일만 연속으로 지켜보세요. 첫날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3일째부터 확실히 느껴집니다.
왜 저녁 식사 2시간 전이냐고요? 이 시간에 마시면 식사 전에 전해질이 안정되고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를 막을 수 있어요. 식사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고 나중에 또 갈증이 생깁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신장질환, 심한 부종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개인화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수분과盐分 조절이 더 까다로워요. 자가 판단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비율을 가끔이 아니라 연속 3일 동안 지켜보고 계신가요? 하루에 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카페인과 알코올 타이밍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에도 절반이 몸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정이 되어도 4분의 1이 남아 있어요.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야간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소변이 많이 나오다가 나중엔 몸이 탈수 상태가 되어 갈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밤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결국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면 보조 목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히려 단절 수면과 탈수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못 자요. 렘 수면이 방해받아서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에 끊으세요.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엔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바꾸세요. 녹차도 카페인이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음주는 주 0회에서 2회 저녁 초반에 소량만 드시고 같은 양의 물은 초저녁에 미리 마셔두세요. 예를 들어 소주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잔을 저녁 6시 전에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신 후에 물을 마시면 밤에 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깨는 시간대가 카페인 섭취 5시간에서 7시간 후와 겹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셨는데 밤 10시에 잠이 안 온다면 카페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약 복용 스케줄입니다. 티아지드나 루프 이뇨제는 복용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배뇨가 증가합니다. 이뇨제는 혈압약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저녁에 드시면 당연히 밤에 깰 수밖에 없어요. 저녁 6시에 약을 먹으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되고요. 주치의와 상의해서 오전이나 점심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약 달력의 야간 기상 시간을 함께 기록하고 외래 진료 때 이 동선을 공유하세요. 선생님, 저 밤에 3번 깨는데 약 먹는 시간이랑 관련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정보가 있어야 약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혈압약 중에는 아침에 먹어야 하는 것도 있고 저녁에 먹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뇨제가 포함된 복합제는 대부분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내 약 복용 시간이 밤 기상과 겹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약봉지에 적힌 시간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내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부종과 체위 야간뇨의 연쇄를 끊는 방법입니다. 저녁에 다리에 부종이 생기면 누웠을 때 그 수분이 상체로 재분배되면서 밤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중력 때문에 낮에는 다리에 고였던 물이 밤에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부전이나 정맥부전이 의심되면 의료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해요.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한쪽만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종아리를 올리고 15분 정도 쉬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의자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발목 펌핑을 30회 정도 하고 낮에는 압박 양말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 펌핑은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앉아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끝만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압박 양말은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을 추천해요. 너무 꽉 조이는 건 오히려 안 좋으니 적당한 압력의 제품을 고르세요. 아침에 신고 저녁에 벗으면 됩니다. 저녁엔 발목이 붓고 아침엔 얼굴이 붓는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이건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갈증 신호를 재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구강 건조는 전신 탈수와 다를 수 있어요. 입만 마른 건데 물을 1리터씩 마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약한 나트륨과 산미 지방의 조합이 과음수 욕구를 낮춰줍니다. 구강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을 때 갈증이 심해지니까 혈당 조절이 우선이에요. 취침 30분 전에 물 대신 레몬수를 한 모금만 드세요. 레몬 한 조각을 미지근한 물 50ml에 짜서 입만 축이는 거예요.
무설탕 가글을 하고 혀와 구개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혀 마사지는 칫솔 뒷면으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구개는 입천장을 말하는데 혀로 살살 문질러주면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가 늘어납니다. 입마름 해결을 물 다량 섭취로만 시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입이 마른 이유가 뭔지 먼저 파악하세요. 약 부작용일 수도 있고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세요. 자는 동안 입을 벌리고 자면 입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흡 테이프를 붙이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0.9% 비율 카페인 타이밍 약 스케줄 부종관리 갈증 재훈련.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추가하는 게 좋아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3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박만수 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덜 먹기가 아니라 맞추기로 밤을 지키는 법을 나눴습니다.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숫자는 셋입니다. 0.9%의 비율 오후 2시 카페인 컷 취침 3시간 전 큰 물 중단.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손가락 3개만 펴면 되는 간단한 숫자예요. 식탁은 간단합니다. 발효의 풍미로 염분은 낮추고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으로 전해질을 채우세요. 된장국, 감자, 요거트, 샐러드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식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약은 달력으로 관리합니다. 이뇨제와 혈압약의 시간을 낮으로 옮기되 변경은 반드시 주치의와 함께 하세요. 약 봉지의 복용 시간과 야간 기상 시간을 함께 적어두면 패턴을 파악하기 쉬워요. 다리는 저녁에 비워두세요. 종아리 올리기와 발목 펌핑으로 밤에 소변 신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드라마 보면서 다리만 올려놓아도 효과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무엇보다 사흘의 실험을 권합니다. 3일만 연속으로 지켜보고 깨어나는 횟수와 아침 컨디션을 기록하세요. 노트에 간단히 적어도 되고 달력에 표시해도 됩니다. 효과가 느껴지면 루틴으로 만들고 불편이 생기면 의료진과 맞춤 조정하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3일이면 변화가 느껴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저염과 폭음수는 전해질 불균형을 키우고 야간류는 더 심해지며 낮에 피로와 혈압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리고 낮에 졸리니까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 말이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숙면이 늘고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며 낮 활동력이 회복되고 가족의 걱정도 줄어듭니다. 손주와 산책도 가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물 200ml에 미네랄 소금 1.8g을 넣어 한 컵 마셔보세요. 그리고 취침 3시간 전부터 큰 물을 멈추세요. 이것만 해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량 스푼이 없으시면 약국에서 구하시거나 디지털 저울을 활용하세요.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대충 하면 효과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낮 시간대 수분 관리와 전해질 보충 타이밍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운동 전후, 식사 전후 최적의 음수 패턴까지 알려드릴게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관리법, 겨울철 건조할 때 대처법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당신의 숙면은 극단이 아니라 정밀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한 컵의 정확함으로 가족의 아침 인사를 바꿔보세요. 할아버지 또 화장실 가셨어요? 가 아니라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박만수 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3세에도 변화는 가능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물을 마셔보실 건가요? 카페인 시간을 조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리 올리기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족이 조용한 밤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벽 발소리 없는 평화로운 밤 여러분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해봐요.